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5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안녕하셨습니까? 네, 전 안녕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요새. 요새 많이 네. 외부로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네, 뭐 방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놀고 있습니다. 그 수강 사업 해갈 중에 계십니까? 네,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도 갔다 오고. 아,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소장님은 편안하게 보내는데 부동산 시장은 안 편한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막 들썩들썩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갖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하게 지난번에 전화통화 반응이 좋더라고. 그래서 전화통화를 좀 유튜브 조회수도 높아요. 그래요? 좀 넣어보는 걸로. 근데 네. 조회수 높은데 네. 싫어요도 많아. 당연히 그러겠지.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네, 네. 자,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동향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강남 재건축 뜨겁다라는 얘기를 별별스타에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다 이제 마영성하고 양천으로 번져 와가지고 네, 화끈화끈 달아오른다라는 얘기가 지금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인데, 일단은 뭐 많은 수요자들이 아직 관망세를 유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급매물은 소진이 되고, 그리고 또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매물이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가격도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상승세가 돌아간 이유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뭐 정책적인 변수, 어떤 리스크에 대한 것이 사라졌다, 불투명성이 좀 명확해졌다, 뭐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장님 일단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죠. 왜? 일단은 뭐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음, 뭐 수요자들이 음, 쫓아가면서 음, 고가의 거래들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 뭐 들었던 얘기들을 보면 음. 루머라기보다는 여기저기 들은 내용 중에서 네. 신고가, 음,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들. 음, 근데 이제 뭐 반포 쪽에서도 뭐 얼마에 팔렸다, 얼마에 팔렸다 이런 얘기들이, 소문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하게끔 하더라고요. 뭐 상징적인 모임이 있잖아요. 평당 그렇죠. 1억이라든가. 예, 뭐 지금 뭐 한포 레면 퍼스티지도 얼마에 팔렸네. 그다음에 뭐 아크로 리버파크도 얼마에 팔렸네, 이런 얘기가 뭐 확인된 건 아니, 확인된 건도 있고 아닌 건도 있는데, 이런 거래 가격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럽냐? 집값이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게 드러나고 하면 또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놓을 거고, 그 대책은 되게 세게 나올 텐데, 그럼 또 이제 힘들어지니까. 2019년 상반기에 좀 부동산이 좀 조용할 때, 그때만 해도 사실 마영성 얘기 쏙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드디어- 강남, 잠실 이런 데가 막 달려갈 때 음, 마용성이 못 쫓아가고 있다가 음, 이제 쫓아가는 모양새가 돼서 음, 한 2, 3주 전, 뭐 한 달 전 이렇게 해가지고 음, 돌만큼 돈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근데 사실은 오늘 이제 저는 또 좀 다른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트래픽이 이제 저는 부동산 그렇죠, 스터디 카페 보시죠. 트래픽하고 많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서 보는데, 이번 주 들어서 주춤해요. 그래요? 네, 트래픽이 막 달아오르는 모양새다가, 그래서 사실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기대했는데 주춤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간 트래픽이 300만 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310에서 320만 정도 나왔는데 290만 대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도 300만 겨우, 뭐 290 몇만 이런 식이어서 이거 좀 다시 약간 좀 힘 빠지는 모양새인가? 예. 최고 때는 얼마나 찍혔었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8월 달 이럴 때 과열됐을 때는 일 평균 트래픽 400만 대 나왔죠. 400만 대? 300만 대 중후반, 400만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음, 뭐 올 지금 올 초에 2월, 3월, 1월 이때는 200만 전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다시 살짝,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후행하는 장, 그러니까 마용성이라고 하면 선행하는 장, 선행해서
후행하는데 딱 중간에 껴있는 데죠. 강남 쪽이 확 돌고 움직이니까 여기도 불 붙어가지고 움직이면서 저가 매물들 싹 빠지면서 매수자들이 이거라도 지금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쫓아가는 상황 정도 현재까지는. 근데 강남 쪽이 다시 조금 주춤하면서 살짝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뭐 여기도 불이 막 계속 이어서 번지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강남 분위기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진짜 피부에 잘 안 닿는 얘기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현장 예. 분위기를 한번 봤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따가 볼 텐데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잠실 쪽 얘기할 때 투자 수요가 생각보다 많았다. 생각보다 저는 놀랐어요. 그죠? 투자 수요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놀랐어요. 그렇죠. 네.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갈아타기 수요가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가 교체 수요로 매도하고 나서 이제는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개념으로 살기 좋은 곳 또 내가 살고 싶어하는 곳 이런 쪽으로 이사를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1급지다 3급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1급지, 3급지 이런 거는 네. 뭐 여기 써 있잖아 표현에 부동산 따라서. 커뮤니티 예 그거 거기잖아 거기 그러니까 네. 강남 서초 권역이 최고 가고 싶어하는 A급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공연한 얘기죠. 잠실에 있는 엘리트레파를 팔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 세금 내고 남는 돈에다가 보유 자산을 더해가지고 대치로 라이딩하기 힘드니까 대치학원가 보내다가 라이딩하기 힘드니까 아예 그냥 대치로 들어간다. 뭐 이런 움직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상급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잠실 엘리트레파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밑에 라인에서 또는 인근의 강동구라든가 강건너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지역인 거고 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잠실 3단지를 사셨는데 그러니까 트리지움이죠. 3단지를 사셨는데 그분은 일단 먼저 사고 추후에 나중에 옮겨 타려고 이분은 지금 마포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건너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여기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좋은 지역으로 좀 교체하겠다. 교체 세력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도 재미있는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네. 개포동 소식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사실 개포면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도 항상 검색어로 상위권 5등 안에 있는 단지예요. 올해 개포 재건축 입주 첫 입주였죠. 그러니까 2단지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입주를 했고 그다음에 3단지 DH하늘주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포 1단지 이주 4단지 분양 이제 8단지도 지어지고 아니 8단지가 아니라 시형도 지어지고 있고 뭐 작년에 제일 핫했던 분야가 개포 8단지였기 때문에 등등 그래서 핫 이슈 지역이죠. 예, 그렇죠. 네. 항상 개포에는 관심 갖고 이 개포가 이 재건축하기 전에 지구 단위 계획 먼저 세워서 좀 체계적으로 재건축의 모델들을 이 넓은 판 기준으로 해서 본 거기 때문에 재건축 후의 모습도 굉장히 훌륭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 그러니까 사실 개포가 강남에서 보면 약간 좀 사이드죠. 밑에 그렇죠. 쳐져 있긴 한데 이제 입주하면서 어디까지 이제 분출을 할 것이냐, 그렇죠. 얼마나 높은 선호도를 가진 지역을 바뀔 거냐. 기대가 큰 지역이죠. 네. 손바뀜도 많고 움직임도 많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개포 분위기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포 분위기 현장 상황 어떤지 한번 개포에서 용마공인중개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조성진 대표님한테 한번 문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마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 네,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네. 별별 수다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네, 더우시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붓붓 부동산입니다. 거리가 반갑습니다.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네. 네. 자, 대표님, 그 요새 강남 재건축이 뜨겁다는 얘기가 있는데 강남 재건축 열풍 안에 이제 개포동 빼놓을 수 없잖아요. 어우,
여기가 굉장히 핫 이슈 단지긴 하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문의 전화도 하루에 한 20통에서 30통. 저만 일단은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옆에 주위 사장님은 모르겠고요. 네네. 문의는 많고 대기 수요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네. 그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일단 높은 가격으로는 거래는 한두 건, 두세 건 정도는 있어요. 각 편형별로. 네네. 근데 개포 기존의 이제 5, 6, 7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예전에 좀 올해 초에 가격대보다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지금 호가가 올라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올라는 가격에서 한두 건은 거래가 됐어요. 편형별로. 그래서 지금은 오늘 날짜로 호가를 보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정체 상태로 있고요. 아마 김현미 장관의 그런 그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조금 숨을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지금 호가가 2억에서 3억 올라갔다는 게 언제적 네.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호가가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올해 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 요맘때쯤에 한창 또 막 그 붐이 일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23평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고가가 15억에 거래됐었는데 실거래가가 네.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15억 5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각 편형별로 작년 고점은 다 뛰어넘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평형별로 지금 네. 개포 우루치 단지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개포 4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권 거래가 좀 착공 때문에 착공이 늦어져서 좀 거래가 가능한데 이미 다 8월 말쯤에 착공 예정인데 다들 물건은 소화가 됐고 마무리라서 물건 잡히는 거는 지금 없고요. 현재는 개포 1단지가 좀 대형 평수가 인기가 있어서 그쪽으로는 수요가 많아요. 50건 이상이 지금 거래가 됐고 61평, 66평이 꽤 많이 거래가 됐어요. 1단지는 개포 1단지는. 네, 그리고 개포 3단지는 이제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네.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개포 3단지 매매나 전월세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1단지는 대형 위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거래가 많고 많이 됐습니다. 50건, 저번 달로 50건 이상의 거래가 됐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그러면 네네. 이게 여기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개포 1단지 현재 그때 66평 거래된 게 23억 5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 네네. 실거래가 신고에 지금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안 됐을 거예요. 그 기간이 좀 날짜가 지나야 올라갈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 네. 역시 우리가 한 발 빠르겠네, 지금 그죠? 가장 인기 있는 편형이 60평대도 있고 34평이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단지별로. 지금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최하 20억에서 최고 한 23억. 예, 그 정도 가격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거래입니다. 아, 입주권이요? 예, 입주권 호가 지금 분담금은 당연히 지금 빼고 말씀을 드리는 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네네. 그러면 이 가격에 매입을 하고 분담금을 내야 되나 보죠? 매수자는 이제 입주할 때 정원할 때 분담금을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고, 네. 이미 초기에 계약금 20% 들어갔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은행하고 얘기를 이주비 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승계를 받을 때 네. 그런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금리하고 이런 거는 은행에서 마주 앉아가지고 결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각 조합원들 개인 사정하고 그다음 매수자 입장의 어떤 그런 이제 신용 상태 이런 거를 다 봐가면서 결정이 되지. 호가 자체로서는 일단 말씀드릴 적에는 저희는 이제 매매 호가 하고 이주비 승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부담이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이나 조합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 이제 요건에 맞게끔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죠. 자, 네네. 이주비 승계가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되는군요. 역시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대출 규제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종전자산평가 금액의 40% 정도는 승계를 이빠이 받을 수 있는데 네. 매수자가 어떤 상태냐. 결국은 직업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존 대출 받은 게 있는지 여러 가지 또 신용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가지각색입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아, 네네. 거래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겠네요.
네, 그럼요. 까다롭게 진행되고 그러면서도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 그렇군요. 네네. 보통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매수 목적은 뭔가요? 뭐 얘기가 갈아타기 수요다, 무슨 뭐 투자 목적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현장에서 네.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으세요? 갈아타시는 분도 꽤 되세요. 여기 개포 오르집단지 계신 분이 1단지를 사시는 분도 꽤 계시고, 그 다음에 개포동 외부에서, 안에서 지방에서, 옮기는 네, 거.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입주권 살 수 있냐, 자기 편향, 원하는 편향을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현금 갖고 있으니까, 그 접근 가능성 있는 물건 좀 찾아주십시오. 그런 문의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투자 수요도 꽤 이제 지방에서 나 집 팔았으니까, 이 정도 보상 받았고,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거 좀 사장님이 다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아직 일임을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지방에서도. 그렇게 매칭이 되면 이제 수월하게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이제 계약서를 뜨시죠. 네네. 그 보통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규제나 어려움 때문에 그 네. 현금을 많이 들고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거의 현금이 상상외로 손님들이 꽤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뭐 대출을 끼워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드리고, 사장님 저걸 뭘로 보십니까? 뭐 하면서 이제 현금 뭐 어느 정도 액수 들고 계시다.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자기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저를 믿고 네.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컨설팅 아니면 컨설팅 아닌 컨설팅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물건 찾아드리죠. 그렇군요. 이제 재산 네네네. 상태가 다 얘기가 돼야 진짜 진행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럼요. 매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 재당적 규정 때문에 혹시나 이제 재개발 단지라든지 재건축 단지의 어떤 그 세대원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그런 거로 일단 매수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괜히 자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를 했다가 나중에 하나가 청산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책임은 이제 중개사가 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아주 신경 쓰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지금 옆에 강 수장님 나와 계시는데, 네네. 네. 수장님 개포동 굉장히 관심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멀어서 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아니요, 들릴 것 같아요. 조금 멋이네요, 강 대표님하고. 네, 멀리 있어서 그래요. 네, 소리가, 네. 네. 저는 사실 지금 뭐 개포 5, 6, 7단지 동향이랑 4단지 동향, 1단지 동향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어요. 네네. 지금 4단지는 물건들 거래된 게 총 투자 금액 기준, 그러니까 총 매매가 기준으로 34평이 얼마 정도 거래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1단지도 아까 20억에서 23억 정도가 34평이라 그랬는데 네네. 추가 부담금이 더 있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총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건지, 지금 거래 가격 총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개포 1단지 물론 기존 편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22억에서 25억 보고 그러면 한 22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호가가 예. 거기에 지금 기존 15평에서 34평으로 가는 그 분담금이 1단지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좀 분담금이 몇천 넘네요. 예.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개포 4단지 같은 경우는 15평에서 34평 가는 게 한 3억 정도 분담금이 따라 붙어요.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대지 지분 차이 때문에 그 분담금의 액수는 1단지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1단지 위치상으로 보면 개포 4단지가 그 영동대로를 또 낄 수 있는 그 라인을 탈 수 있고 대모산 입구역하고 개포동역을 양쪽 두 역을 지하철역 분당선을 역세권에 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이쪽 4, 5, 6, 7 요 개건축 단지를 많이들 보세요. 1단지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일단은 6,700세대 정도가 이제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 1단지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를 좀 선호를 많이들 하세요. 네. 법인체에서도 많이들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고 개인도 또 구입을 많이 하셨고 보통 60평대 40평에서 60평 넘어가는 거. 그 정도로 좀 대형 평수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요 입주권이 좀 풀리면서 1단지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 3단지 DH 아너일즈나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즈 같은 경우는 34평 기준으로 얼마 정도 거래될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이제 9월 1일 날 입주하는 DH 아너일즈 34평은 지금 매매 호가 범위가 20억에서 25억이요. 20억에서 25억 정도? 네, 그리고 개포 2단지 입주가 거의 다 맞춰졌는데 네. 34평 현재 매가가 22억 5천에서 24억입니다. 예, 그 정도.
네네. 25억 밑에 사이즈의 들 있네요. 네네. 뭐 위치상으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단지가 좀 비슷하게 호가는 형성이 되고 있고요. 얘네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개포 5, 6, 7단지처럼 네. 작년 고점을 향해서, 그러니까 올 초에는 아마 지금보다 가격이 한 2, 3억 정도 많이 낮았죠. 네. 23평이 11억 4천까지도 거래가 됐었으니까. 아이고. 네. 네네. 그래서 그 대비 지금 15억 5천이니까 한 4억, 꽤 많이 올랐죠. 3, 4억 올랐네요. 네. 네네. 올 아. 초보다는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때가 역시 타이밍이었네요. 아이고. 네,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 다들 뒷북 치시고 지금 물건 찾아달라 그러는데 전세 끼고 들어가 좀 힘든 빠듯한 상황이긴 해도 제가 뭐 열심히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는 되게 네. 흥미로운 게 지금 네. 김현미 장관 분양가 상한제 언급 이후에 살짝 네. 지금 주춤한 모양새로 지금 호가가 안 올라가요. 호가 안 올라가고 네, 안 올라가요 지금. 네. 멈춰 있다는 얘기인 거죠. 멈춰 있다는 얘기다. 오늘 일주일 내내 그렇습니다. 매수들도 고가 거래가 몇 건 있긴 했지만 매수들도 막 쫓아가려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예,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물건을 찾아달라는 분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금액에 맞는 사이즈의 그렇죠. 물건 좀 네네네. 싼 그걸 거는 찾아달라는 살 얘기죠. 생각이 있지만 그 금액에 네. 따라갈 생각은 없다라고 네네, 대기 보고 그렇죠. 예.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고 가격이 한 5천이든 1억이든 한 1억 정도가 빠지면 아마 조금 이제 움직인다. 대기 수요자분들은 네.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마 계약을 하실 것 같고요. 아, 왜냐하면 올 초부터 올해 한 봄 4월 말부터 가격이 꿈틀대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놓치셨거든요. 타이밍을. 네. 이게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나 다른 정책으로 해서 한 1억이 빠지면 아마 전세 끼고 예. 조금 구매력은 조금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무실 손님은 아, 네. 네네네. 그게 다 평균 이런 필드 이야기 너무 좋아요. 현장감 있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예, 더운 날씨에 좀 건강 유의하시고 두 분 다 네, 예, 건강에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개포동 상황 역시 뜨겁네요. 네. 싹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1단지부터 해서 지금 한 바퀴 싹 훑고 왔는데 일단 의미 있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진짜 묘하지 않아요? 뭐가요? 이게 트래픽이 재정체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상하다는데 역시 이 분위기도 딱 그래. 이 트래픽만 봐도 흐름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심한데. 자, 이번엔 마포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아이파크 부동산의 남관현 대표님한테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던데 아까도 됐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별별수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네, 마포의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나 상황, 마레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알고 네. 싶어서 전화를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뭐 가격 뭐 많이 올라갔고 뭐 물건은 없고 살려는 사람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마포 상황도 현재 그런가요? 예, 지금 마포가 한동안 안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뭐 한 3주 전? 3주 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서요. 네. 매매들도 이제 좀 나가고 있고요. 네.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 위주로 해서 지금 입주 가능한 것들, 네.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해서 지금 많이 빠진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임대인들이 다 매매를 걷어들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올라가고 금매로도 나와 있던 것들은 좀 많이 빠진 상태고 특히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해서 실수요자 위주로 많이 빠진 상태예요. 마레프도 최근에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약간 건너편이지만 바로 길 건너인 신촌 이편한 네네. 이편한 신촌도 지금 꽤 나갔고요. 네, 금액대는 예전 금액대 거의 회복한 걸로 지금 보여요. 아, 아직 정고 좀 회복은 못했나요? 네, 정고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런 상태예요. 아, 그래요? 정고점은 지금 상당히 높았었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도 요즘도 그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지난주까지 일단 많이 있었고요. 네. 거래도 지난주까지 좀 많이 됐었고,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잠깐, 뭐 날씨 탓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잠깐 좀 쉬어가고 있어요. 희한하네. 진짜 정확하네요. 네네. 자, 옆에 지금 강영우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격이 궁금해요. 아까 뭐 전고점 뭐 얘기했는데 마레프는 그러면 근래 오고 그러니까 20평형대나 아니면 30평형대가 한 어느 정도 선까지 거래가 된 거예요? 지금 6월 달에는 30평대가 1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실거래가 신고 나온 걸로 보면 네. 뭐 하더라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 실거래가 신고 나온 걸로 보면 이제 6월 달에 12억 5천짜리가 1단지에서 나온 게 있고요. 30평형대죠? 예. 예. 그리고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는 13억 6천 예. 4월 달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3단지는 몇명 다르구나. 3단지는 이제 5월 달에 12억 8천. 예. 그리고 4단지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14억이 최고네요. 그 예, 정도. 그때는 진행됐었고 가장 최근에 진행된 것들은 이제 한 13억 이상으로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3억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 거래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매매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아현동, 북아현동 뭐 같이 묶여가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마레프 쪽은 뭐 실거래로다가 딱 거래한 부동산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얼마 했는지 얘기를 안 해서. 예, 예. 이편한 신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단지 같은 경우에 13억 4천이나 8천 예. 그 정도에 실제로 거래가 됐었고요. 14억 언더로 네. 이편. 이거 실거래 같은 거 안 된 건데 네. 13억 4천, 13억 8천 그렇게 됐고요. 2단지 같은 경우는 좀 언덕이잖아요. 네네. 거기는 12억 후반대 거래가 된 게 실제 거래가 된 게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혹시나 아실까 싶어서 그 재개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제 부가인 뉴타운 2구역이나 3구역도 있을 거고 뭐 재추진하고 있는 재추진 아니구나. 이제 아현 1구역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뭐 재개발 이제 초반 중반 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좀 찾는 분들도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아파트 시장 중심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아파트 시장 매매가 오히려 요즘은 더 분위기를 타는 것 같고요. 네. 재개발 쪽은 그래도 꾸준한 것 같긴 해요. 꾸준한 것 같긴 하고. 네. 그리고 저기 부가현 2구역, 3구역도 예전에 지금 거래되던 가격들이 호가가 좀 떨어져서 5억 초반대라든가 아니면은 3구역 같은 경우에 4억 이하로도 내려갔었는데 P 얘기하시는 거죠? 이죠. 예, P가 5억 초반대 또는 4억까지도 내려갔는데. 예.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5억 초중반까지 가고 다시 약간 오르는 느낌이에요. 약간 오른 느낌. 예. 약간 오르면서 매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근데 아파트 가격 올라간 거 아파트도 사실 올 초에 저점보다는 회복이 좀 된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재개발은 좀 회복이 덜 됐겠어요? 재개발은 조금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 같고요.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회복하는 분위기고. 네. 그리고 손님들 같은 경우도 뭐 아파트처럼 완전 단절되진 않고 꾸준히 조금씩은 있었던 편이고. 시장이 좀 아파트는 확 거래가 끊기면서 없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때도 꾸역꾸역 조금씩 거래들은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조금씩 거래되면서 됐고 그리고 좀 떨어졌을 때 저점 찍었을 때보다 최근에 저점 찍었을 때보다는 약간 올라간 분위기. 예, 약간 좀 반등은 하기는 했다. 예. 네, 아현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 지정이 이제 신청하는 단계잖아요. 네네. 그 단계인데 최근에 갑자기 또 부동산 때문이죠. 네. 우리 강동원 선생님 카페나 그런 데서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가 나왔대요? 공유물건도 네.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예. 뭐 얘기가 좀 돌았나 봐요. 예. 네, 그런 소문들을 이렇게 또 정보 투자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어쨌든 여기에 그 단독 등기로 돼 있는 거 공원 등기보다 공유 등기들이 가격이 조금 오른 상태. 네. 네, 그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공덕 뭐 분위기 다 말씀드리면 이편한 신촌 같은 경우 지금 등기가 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예, 그리고 토지 등기까지는 지금 난 상태고. 예. 그리고 저기 공덕사이는 지금 등기가 요번에는
거의 나는 분위기로 얘기가 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 얘기라서 징글징글하다 공덕자이.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표현은 지금 나고 있는 상태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마포 소식도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일단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마포 상황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마포 쪽 흥미로운 얘기 중에 하나는 이번 주 조용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전고점을 아직 회복 못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 굉장히 깊이 다가오는데 확실히 강남 먼저 달리고 그다음에 마용성에 따라 달리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재개발은 아파트에 비해서 확실히 좀 굼뜨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흑석동 갔을 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파트는 싹 돌았다. 거의 템포가 비슷해요. 2, 3주 전에 싹 돌았고 그래서 전고점에 그에 거의 한 몇 천만 원 정도 예, 아직 못 쫓아온 정도에서 물건들 빠지고 그런 상태고 재개발은 거래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뜨문뜨문하다. 예, 뜨문뜨문하다. 자, 재개발도 이제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할 얘기가 많아서 마포 얘기에 멈추면 안 되고요. 오늘은 네. 부동산 전화만 받고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내용들 하나도 얘기 못 할 것 같아. 아, 뭐 그러든지. 그래도 훨씬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뜨거운 감자 용산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마운틴 좋아요. 네. 자, 용산의 한아름 공인중개사 박준호 대표님하고 잠시 인터뷰.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별별수사 녹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예. 강영호 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십니다. 예. 네. 자, 저희가 그 지역별로 이슈 있는 지역들 전화드려서 현장 상황이나 분위기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일단은 용산은 우리 강영호 소장이 많이 아니까 강영호 왜요? 싫어? 네. 알았어. 자, 그래서 용산 분위기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용산 한남 3구역이 무슨 뭐 건폐율이 높아가지고 뭐 다시 뭐 사업 시행인가 변경을 하겠다, 시공사 선정하겠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또 한남 3구역이 가장 빠르고 가장 큰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용산 아파트 시장 동향,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진행되는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예. 지금 뭐 아파트 시장은 우선 먼저 지금 작은 평수 네. 이런 거라든가 저렴하게 나왔던 아파트는 거의 매매가 거의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원상 복귀, 작년 복귀가 된 것 같아요. 아, 원상 복귀됐다. 예. 거기서 이제 밀고 땡기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옛날보다 한 몇천 원 올라갔습니다. 아, 전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전 고점 작년 10월, 11월 그 대비의 가격이 그대로 이제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소형 평수면 투자 개념보다는 아파트는 실수요 개념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투자보다는 거의 실수요자들이 지금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저기는 어떨까요? 재개발 시장은 어떤가요? 재개발 시장은 제가 그쪽하고는 좀 한남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는 한데요. 아, 그래요? 어느 네. 지역에 재개발 쪽도 지금 보니까는 음. 손님들이 자꾸 물어와요. 네, 문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저희들이 쪽은 이제 40번지 쪽도 조그만 평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꾸 묻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재개발 쪽도 조금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대표님 계시는 쪽은 어느 쪽이죠? 저는 용산 이천동 쪽입니다. 아, 이촌동 쪽 아파트 쪽이 대부분이실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아파트가 한강 위치해 있는 쪽이고 뒤에는 이제 40번지 이제 재개발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국제업무지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아직 그렇게 크게 진행을 빨리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그러면은 그 이촌동 아파트 분위기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소형만 얘기해 주셨고 중대형도 어떻게 거래가 좀 있나요? 지금 소형평에서 밀어내기로 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소형평에서 밀어내기다 그러면 소형평의 가격이 20평 올라가니까 때까지는 거의 움직였고 30평 때도 지금 손님이 이제 좀 문의가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일단 소형부터 시작을 해서 중대형 쪽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예. 전고점은 회복을 했고 거래량은 어떤가요? 거래량은 그러다 보니까 팔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옛날 가격에도 낮췄다가 다시 올려서 내놓기도 하고 급한 사람은 그냥 팔기는 하고 그 그러고- 매물을 다 회수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회수를 하고 아니면은 옛날 가격으로 다시 또 올려서 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 가격 같은 것을 지금 25평 현대한강 같은 경우 지금 옛날에 10억 5천 24평이 그렇게 네. 됐던 게 10억 4천라고 음, 조금 향이 철길 쪽이 한 10억 2천 정도 그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직 10억대 초반 선 내에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거군요. 네, 현대한강에 이쪽에서 저희들 이촌 이동 쪽이라 네네. 동부 이촌동보다는 조금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 그래요. 동부 이촌동보다는 좀 저렴하고. 예. 상대적으로 관심들이 좀 갈 수도 있는 지역이겠네요. 여기는 국제업무지구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요. 네네. 미래 가치는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동부 이촌동보다 여기가 더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촌동 쪽은 지금 재건축 추진되는 데는 없나요? 그 한강맨션 쪽은 학원에 있는데 네네. 지금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진전이 빨리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국가에서 뭐 자꾸 이제 그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켜보는 상황이 아닌가. 아, 추진은 안 되고 관망세다.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소장님 여쭤보실 거? 뭐 네. 저도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 여기가 서부촌동 쪽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40번지 예. 얘기하시고 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용산은 지금 마스터 플랜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사실 좀 심리를 확 불을 지피기에는 좀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예. 말씀 잘 소장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거 마냥 그 네. 여기가는 국제업무지구 네. 그게 돼야만이 이쪽은 불이 지펴지겠죠. 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냥 꾸준히 실수요들 거주하실 분들이 20평대 실수요자들이 오셔가지고 아파트들 거래들 되고 하면서 뭐 거래는 거의 작년 고점 수준까지 거래가 되면서 온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쁘신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촌동 소식을 듣게 됐네. 서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네. 자, 그 다음에 마용성 마지막 성동구 성동구. 뜨거운 지역 트리마제 앤드 재개발까지 그러니까 같이 한번 오늘 전화드릴 네. 분의 위치를 보니까 성동에서 제일 비싼 지역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왕십리의 중심에 있는 지역하고 이렇게 시네요. 자, 한번 연락 드려 보겠습니다. 어디 계시냐? 자, 성수동의 스마트 공인중개사 김지혜 대표님 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별별스타 녹화하고 있는데요. 요새 뭐 네. 마영성 뜨겁다 그래서 성수동 분위기 어떤지 뭐 또 지금 계신 데가 또 핫한 지역이라 그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일단 제가 여쭤볼까요? 말씀해 주실래요?
물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려도 좋아요. 자, 일단 아파트 네. 시장부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가격은 정말 올라갔는지, 거래는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수동 분위기가 굉장히 핫해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그만큼이나 매수세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에요. 작년에 9.13 대책 발표 이후로 이제 시장이 찬물 뿌려진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완전 빙하기처럼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없었는데 1, 2, 3월 달이 그렇게 지나가고 4, 5, 6월 달이 돼서 매수세가 점점 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시발점이 됐냐면 5월 달에 3기 신도시 발표가 되자마자 발 빠르신 분들은 약보합세로 있었던 성수동 아파트 가격을 보시고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조절을 해서 원하는 층수 있으시면 바로바로 매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3기 신도시, 네네. 그러고 나서 지금 6월 1일 이후부터 종합부동산세 책정되는 가격도 나타나고 재산세 부과 여부도 여전히 매도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이후서부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돼서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가격 자체가 실거주할 수 있는 매물들은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볼 수 있어요. 실입주 물건들은 다 빠졌다는 얘기네.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아, 인사도 안 했네. 아,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실거주 할 수 있는 매물은 다 소진이 됐다. 네.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성수동의 가장 대마라고 불리는 트리마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 트림마제는 약간의 열애가 있어요. 2년 전에 입주를 했던 물건이라서 이제 2년 차가 돌아오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2년을 넘기기를 원해서 거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었어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트리마제나 한화갤러리아 포레, 이 고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들, 건영 네. 아파트, 한진 아파트, 대림 아파트, 쌍용 아파트 이렇게 대장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었어요. 성수동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 예, 맞아요. 네. 그러면은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 2년이 안 돼서 아직 거래가 안 되는 건가요? 거래는 물론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금액 자체가 분양가 대비해서 거의 배 수준으로 뛰었어요. 그래도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누가 봐도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들어설 데리마크로포레랑 견주어서 가격 자체가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매물이 별로 없네요. 한마디로. 매물도 별로 없어요. 매물도 없고 가격 자체도 비싸게 되어 있는 상태여서 분양가 대비 10억 이상 뛰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38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4억 정도의 분양가였었는데 지금은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24억, 26억 이렇게 네. 조금 그나마 금매로 거래되는 게 20억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갖고 가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팔아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뭐 실익이 맞아요. 없으니까 이제 맞아요. 어쨌든 버텨보자, 기다려보자. 그리고 가격도 지금 상당히 올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신다는 얘기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트리마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 자체가 이제는 거의 분양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38평 14억 분양가였는데 지금 전세가 14억, 15억 이렇게 나와 있고 거래되는 수준은 12억에서 13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트리마저 쪽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역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트리마제는 실수요자보다는 갭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10억 갖고선 38평 전세 세입자 12, 3억 끼고선 매수해놔도 나중에 분명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갭 투자를 원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트리마제 쪽에 매물이 없으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쪽으로 전환되는 수요도 굉장히 많이 생기겠네요. 투자 목적이라면. 네, 맞습니다. 트리마제 바로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건영 아파트, 한진 아파트가 있는데 네. 연식은 17년 정도 됐어요.
네, 트리마제 전세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2억, 13억 주고 들어오셔서 안에 올수리 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으셨어요. 지금 이쪽에 제가 지금 좀 잘 모르는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네. 그 주거 여건은 어떻게 좀 많이 개선이 됐나요?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현재로서는 크게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대리마크로포레가 한참 준공하고 있기 때문에 22년도 되면 주상복합이랑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편의시설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에 메가박스 본사가 거의 외관을 드러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 말에 입점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편의시설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아파트 시장은 대충 그럴 것 같고 재개발 시장은 어떤가요? 우리 장 소장님 지금 눈이 반짝반짝해요 지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9.13 대책 이후로 대출이,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이 많이 막히는 바람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다시 매수세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제일 핫한 이슈는 이지구가 일몰제에 걸릴 것이냐, 이거가 가장 큰 관건이었거든요. 어떤 거요? 성수 이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재개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그중에 이지구가 내년 3월이 일몰제에 걸리는 기한이에요. 75% 동의를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지구가 제일 급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72% 동의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조합 측에서는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분들이 주민 설명회를 하세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거치게 되면 한 30여 명만 더 동의를 하면 75% 동의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몰제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수지구 1, 2, 3, 4지구 모두가 다 사업을 마무리해서 네. 이제 뭐 정상적으로 원래 지구단위 계획에서 목적했던 바대로 갈 수 있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봤을 땐 성수 1지구 건축심이 반려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이유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이게 오세훈 시장 시절 때의 이렇게 한강 르네상스 계획 기반으로 해서 기부 체납률을 높여서 50층으로 허가된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곳이었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 성수가 각 지구가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개발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어떻게든 조합 설립 인가가 돼야지만 한꺼번에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네. 4지구 같은 경우에는 47층 높이로 건축 심의를 넣었는데 계속 반려가 되는 상황이고, 1지구는 48층 높이로 건축 심의 넣었는데 반려가 됐어요. 이유는 다 같이 한꺼번에 갈 수 있게 시기를 맞춰라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나중에 이주하면 장난 아닐 텐데. 4개 주고 한꺼번에 이주하면 그때 세입자분들 어쩌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앞에서 보면 이건데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또 그 동네 그 일대 또 쑥대박 되겠네 임대.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꺼번에 통합 개발을 하자라고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1지구 반려 시민 누구라도 다 반려가 될 거라고 날 생각했죠. 다 네. 예상하고 있었어요. 네. 뭐 3지구는 조합 설립했고 이제 사실 네. 2지구만 하면 어떤 그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해결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가격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1, 2, 3, 4지구 다 전체적으로 재개발. 1, 2, 3, 4지구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가장 핫했는데 그 가격세에서 보합세세요. 아, 그냥 가격이 작년에 치고 올라갔다가 9.13 이후에 그냥 계속 보합세. 네, 저희 더 떨어지지 않고. 아, 떨어지진 대부분 않고. 보합세고, 예. 급하신 분들은 파시기는 하지만 가격이 그렇다고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지금 3지구가 속도를 내서 굉장히 빨리 준비를 하고, 교통 영향 평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3지구까지 된다고 하고 2지구도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아마 가격 상승폭은 더 큰 폭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네.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네. 매도인들이 이렇게 분위기 뭐라고 해야 돼? 가격 좀 이렇게 낮추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시는 거네요. 네. 네, 맞아요. 지금 현재 물건들을 이제 조그맣게 들어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0억 이하로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물건을 거래하려고 하시면 요새는 작년처럼
오히려 매도자분들이 보류할래요. 저 좀 더 생각해볼래요. 싸게 내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다른 지역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성동구 쪽은 약간 특히 이제 계신 곳이 워낙 핫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약간 꺾였다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매수세들이 더 쫓아오지 못하고 약간 정체되는 모양새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성수동은 이제 들어오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뭐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안 들어오시는데 보합세 내지는 약간의 조정,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조정이 되면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거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거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새 끼고 갭 투자로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주춤한 상황인 거지. 만약에 물건들이 실거주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고 했으면 좀 더 거래가 계속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좀 약간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일지구 같은 재개발하고는 또 약간의 열애예요. 네, 재개발은 또 아파트 완전히 분위기하고 재개발 분위기하고는 약간 이렇게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데 재개발도 역시 아파트 분위기 매수세에 힘입어서 재개발 물어보시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작은 거보다는 큰 거 덩어리 위주로 구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늘기 시작하셨어요. 재개발도 거래 많이 됐나요? 성수 1, 2, 3월 달에는 거의 없었는데요. 네. 4, 5, 6월 달 들어서 이제 덩어리 큰 것들 40억, 50억짜리들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중개하시는 분들은 좋겠다. 그 중개를 제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성수동 분위기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다음에 연락 다시 드릴게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조금 분위기가 다르네요. 예.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성수동 쪽 일단 이야기. 트리마저 이런 데는 굉장히 이게 단지가 엄청 큰 데도 아니고 좀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학군 수요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지역도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좀 투자 수요가 있을 만한 지역인데 그 배후에서 그런 탑 말고 지금 거래가 많이 됐다는 지역은 그 권역 안에서의 실수요자들 움직이는 아파트들 쪽에 많이 들어가셨다고 하잖아요. 그쪽은 움직임이 있고 절대적인 가격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개포 이런 데는 20억 사이즈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10억 초반대. 10억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서부이촌동 같은 경우도 10억 초반이었고 이런 지역들은 사실 후행하면서 지금도 이제 지난 텀에서도 올라갈 만큼 충분히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913이 나오면서 좀 멎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도 후행하면서 아직까지는 실입주할 수 있는 물건까지는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조금 약간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약간 정체 또는 후행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물건이 없어서 못 가지 약간은 온기가 있는 상황 그런 것 같아요. 투자 쪽 분위기가 확 불타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네.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시장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반면에 강남 쪽은 뭐 실수요자는 끝났고 이미 투자 수요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네. 준비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왕십리 쪽으로 한번 가서 문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지개 부동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조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별별 수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뭐 네. 지역 소식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옆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붓붓.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아시는 사이잖아, 진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멘토시죠, 멘토. 네. 자, 왕십리 쪽. 성동, 네. 왕십리 성동구 요즘에 활발해요. 너무 활발하고요. 특히 행당 7구역 재개발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단계는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을 했거든요. 네. 성동구청에 곧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질 것 같고요. 네. 성동구 행당 7구역 재개발이 너무 핫해가지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요즘 많이들 매수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 대표님 지금 행당 6구역 재개발한 서울숲 리버뷰 사이 맞죠? 네네. 네. 리버부자이도 있죠. 네. 예. 거기 작년에. 예 이제 작년에 입주했고
네네. 지금 행당 6구역 같은 경우는 요새 뭐 입주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입주하고 나서는 거래들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럴 텐데 대략 30평대 기준으로 거래 가격들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에 9.13 대책 바로 전에 15억 천에 거래되고요. 네. 현재는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입주가 안 돼서 그러죠. 그러니까 실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찾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거래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저층 14억부터 네. 16억 5천까지 나와 있어요. 매매. 예. 16억 5천까지. 근데 아직까지 네네. 뭐 16억 5천 이런 건 소화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15억 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5억 매매가. 천이 마지막이고. 그럼 행당 옆에 7구역 여기 푸르지오 대우건설이 시공사고 이름이 무슨 세븐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고요. 예. 예. 대우 푸르지오에서 지금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요. 그렇고. 마지막 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구청, 성동구청에 신청했고요. 가격대는 추가 분담금 포함하면 대략 한 얼마 정도 34평 보면 될까요? 34평은 지금 추가 부담까지 한 12억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12억 정도. 그러니까 네네. 옆에 뭐 리버뷰 자이 가격에 비해서 갭이 한 3억 있으니 정도 갭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네. 또 재개발 또 많이들 보시면서 오시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뭐 3부 아파트라든가 예, 그러니까 왕십리역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 이런 데들은 분위기가 어때요? 거기 3부 아파트가 또 핫하죠. 왜냐면 왕십역 바로 역사 옆에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아직 개발 계획 20년밖에 안 돼서 개발 계획은 없지만 네. 미래에 재건축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거기 가격도 한 11억 5천 30평대 네. 그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요. 거래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재개발이 이제 지금 그 일대 같은 경우는 사업 이 관리처분인가 이제 곧 앞둔 상황에서 근래 좀 리딩하면서 가격을 이끌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뭐 매수세는 어때요? 요새 분위기는? 매수세는 요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네, 못 거예요? 팔죠. 아,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매수는 지금 대기하고 명단이 있는데. 네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진짜 핫하구나. 예, 대표님 쪽에서 센트라스라든가 왕십리 뉴타운까지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그쪽 거래도 하시나요? 거래가 있어서 네. 주로 뭐 많이는 못하지만 네. 뭐 해달라는 사람은 해주고 있어요. 그쪽도. 그래요? 네. 그 지역도 좀 분위기 들을 수 있으면 같이 들어볼까 했는데. 그쪽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네. 근데, 여기보다는 행당 7구역보다는 매수세는 없는데 거기도 조금씩 많이 돌고 있죠, 현재는. 많이 돌고 있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조영희 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일단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왕십리를 잘 몰라서 우리 강 소장님이 부탁을 좀 드렸는데, 네, 뭐 소식 들어보니까 지역별로 굉장히 핫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얘기는 행당 7구역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신청이 들어갔다는 거. 네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뭐 권리가액이랑 뭐 추가 부담금이 거의 다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다 됐습니다. 네네. 그 상황에서 가격이 생각보다는 싸네요. 네. 네. 근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이 없어요. 싸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너무 감사드리고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전체적으로 몇 분이야? 5분 전화 드려봤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행당 7구역이 사실 거의 막바지에 가까운 재개발 구역이에요.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이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지역도 얘기를 들어보면 입주권 상태에 있는 지역들 재개발 같은 경우 물건이 없어서 거래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매도인들이 홀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좀 부가연 뉴타운 같은 초기 중반 단계의 재개발들 같은 경우는 약간 숨죽이면서 가격이 조금 조정받았다가 다시 좀 일부 반등한 지역도 있고 이렇게 사업 막바지에 있어서 이제 분양 가기 전에 마지막 밀어내고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이제 물건이 없는 이런 상황을 보이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아까 성수지구 같은 경우 사실 성수지구 재개발은 한남 뉴타운하고 더불어서 대한민국 재개발에서 탑 티어거든요. 가장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비교하자면 압구정 재건축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도인들도 조금 뭐 이렇게 쫄리는 게 없이 이렇게 좀 그리고 아까 사이즈 보니까 뭐 40억, 50억 이런 것들이나 팔리고 그러니까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단단히 좀 유지가 되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자, 그래서 역시 오늘 또 기분 좋게 느끼는 건 우리가 한 발 빨라, 그죠? 네. 바로 연락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뜨겁게 이야기 나누는 곳이 있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한남 뉴타운에 대한 깊은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예고까지 했으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음에 한남 또 다시. 뉴타운에도 있잖아요. 많죠. 네.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좀 부탁을 드렸더니 네 이렇게 뽑아주셨더라고.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상황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 신고에 공개되지 아직 않아서 그렇지 가격은 공개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거래들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은 이미 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상황이 이러면 국토부 장관 부담도 굉장히 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고무적인 거는 네. 가장 리딩하던 단지들이 그러니까 개포는 사실 리딩 단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딩 단지가 살짝 주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뜨겁긴 한데 매수세들이 추가적으로 정고점을 받아 먹어주면서 내가 이제 이걸 이런 분위기라기보다 약간 보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 수요층들 아직 대기 매수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정도 뭐 가격이 좀 조정이 되면 살게 이번에 결정할게인데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이 수요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강남의 메인 블럭의 가격의 향방이 나올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후행하는 장들 가을에 어떻게 될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정부 규제가 이제 나오겠어요. 이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일단 분양가 상한제 얘기였는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서울의 노른자 땅이라고 얘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 당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표가 따라가 주지 않으니까 올라가는 모양새가 또는 뭐 청약 경쟁률 등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못한다. 뭐 이런 정도인 거죠. 그리고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공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 지역에 나올 분양 물량들은 현재 법률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을 못하게끔 그렇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들을 다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접수하고 나서 추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공고를 해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피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적용의 실익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한다고 해도 사실 큰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정부에서 추가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매수자가 약간 움츠러드는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모습인가요? 나오는 게 뭐 카더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카더라는 아닐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법률을 뜯어 고치면서 소급 앞으로는 모르겠다. 그냥 앞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관리처분 계획인가 접수가 아니라 정비사업도 그냥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투기가 지구면 그냥 지정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후분양 준공후 분양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면서 이제 다.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린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법을 바꿔서 걸리게끔 하면 근데 법을 바꿔서 걸리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분양가를 그렇게 해서 낮추게 해서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더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서도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제 그 기사가 나와서 시끌시끌한 적이 있는데 네네. 정부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 그러니까 후분양으로 가서 원하는 분양가대로 분양을 하겠다. 준공후 분양으로 가서 원하는 분양가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 사업 추진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그만큼 추가 부담금을 줄일 수가 있고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가려고 하는 건데 다시 분양가 상한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액을 옥죄게 돼버리면 사실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추가 부담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추가 부담금을 늘어나는 거를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비싸게 사서 추가 부담금까지 내면 내 기대 이익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높은 거래 가격들이 더 낮아져야 살만한 메리트가 생기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매수자들은 좀 주춤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카더라 통신이 그렇게까지 돌고 있어서 매수자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의 부담. 음. 그리고 사실 디테일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분양가사 적용하면 싸게 분양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근데 아, 또 막연하게. 다 피했는지는 모르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봐야 아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렇군요. 이렇게 서울하고 수도권이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3기 신도시 발표가 되고 나서 2기 신도시였던 뭐 검단 신도시 뭐 이런 쪽에 미분양들 털어내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마무리 짓기 전에 그 소장님한테 뭐 특별 분양 뭐 계약금은 뭐 5%만 내라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나서 2기 신도시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메리트를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쪽 지역들에 지금 관심을 좀 가져도 될까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보죠. 네. 확실하게 잘라버리시는군요. 저는 안 봐요. 네. 애초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집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몸에 맞춰서 보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급을 낮춰서 아까 뭐 급지 얘기하니까 그렇게 낮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올라가고 싶지 내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기 신도시 중에서 참 이런 얘기는 되게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기 신도시 로서는 역시 한계가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1기 신도시 있고 2기 신도시는 그거보다 한참 더 밑에 지었고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데 이렇게 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2기 신도시는 이미 모델들이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2기 신도시 지어졌던 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모형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GTX라든가 이렇게 교통망이 물리는 지역들 중에서 그러니까 광역교통망이 생기면서 서울로서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지역들이 나오는 데들 그런 데들은 핫하고 하죠. 핫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조차도 없는 지역들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다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 가격대가 먹을 게 있냐 없냐 지금 내가 베팅하기에는 아무리 이런 조건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할 때 가서 이거 다 못 채우면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세를 맞춰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자금을 갖다 많이 꽂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여기를 분양받는 게 맞을까 되게 주저주저한 모양들이 나오는 것 같고 저도 가서 2기 신도시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또는 뭐 지금 싸니까 2기 신도시가 좋아질 거예요. 뭐든 자족도시 정부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족도시 이런 모양들 갖춰가지고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솔직히 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였던 일산도 뭐 지금 할리우드니 뭐니 해서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원래 많은 업무 시설들을 넣으려고 계획은 그렇죠. 했지만 회사들이 안 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이 지금 만들고 있는 수많은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도 자족용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들면 뭐 할 거야. 채우지를 못하는데 좋은 고용을 채우는 거는
우리나라 그만큼 경제가 엄청 성장을 해야지 거기에도 회사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필요한 건데 결국 상당수의 그런 자족용지들은 결국 땅을 눌릴 수가 없으니까 오피스텔 지어서 그냥 어떻게든 분양형으로 때울 수 있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선별해서 내가 진짜 이 지역은 꼭 필요하다. 내 어떤 생활 반경, 거주 환경 이런 요건에 맞춰서는 뭐 갈만하다 싶으면 선택해야 되는 옵션인 거지. 이 도심의 가치, 서울의 가치, 중심지의 가치가 좋고 더 커져버린 것 같아요. 지난 10여 년간. 자,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양극화가 점차 심해져서 이제 지방에서는 또 지방 나름대로 몸부림 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울은 또 서울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양극화와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꽤 돼서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밤새겠어요. 네. 자, 오늘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즐거운 전화 통화를 가지고 지역별 다양한 이슈들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졌었는데 나름대로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오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